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의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죠. 법정의 긴장감 넘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젊고 오만한 검사가 연로한 여성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할머니, 혼란스러우신가 봅니다. 이건 법정이에요. 노인정이 아니라고요. 당신의 주장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당신 나이에 이런 복잡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긴 힘드실 테니 그냥 판결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방청석에서는 분노와 동정의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제지하려고 하는 순간, 그 연로한 여성이 천천히 안경을 고쳐 쓰며 일어섭니다. 판사님, 제가 방금 인용한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순간 법정이 얼어붙습니다. 검사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 노년의 여성에게 쏠립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더 또렷하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검사님, 제가 지금 76세라는 이유로 법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가정하시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나이에 따른 차별은 헌법 제11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신다면 오히려 법률 지식을 의심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방청석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누군가 소리 없이 박수를 칩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왜 법정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법조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자 은퇴한 법률 천재, 김정희 변호사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75세 나이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부당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그녀가 부패한 판사와 거대 부동산 회사의 음모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김정희는 그냥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략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연금 생활자로 변장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김정희 변호사의 놀라운 법정 투쟁과 그녀가 과거에 남긴 전설적인 발자취,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퇴거 소송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고인 김정희 씨, 일어서십시오. 앞쪽에 앉아있던 75세의 노년 여성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다소 구부정한 자세와 두꺼운 안경,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변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만 변호사 없이 진행하시겠습니까? 김정희는 잠시 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니다. 네, 판사님. 제가 직접 변호하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동정 어린 수군거림이 퍼집니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습니다. 그럼 원고 측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있으며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 사건은 매우 단순합니다. 피고인 김정희 씨는 대명부동산이 소유한 아파트에 30년 동안 거주해왔습니다. 최근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모든 세입자들에게 퇴거 통보를 했고 다른 모든 입주민들은 이미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끝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하나씩 제출하며 계속 말합니다. 피고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재개발 시 퇴거 조항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또한 적절한 보상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30일 이내 퇴거를 명령해야 마땅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김정희를 향해 거들먹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법정 논쟁은 젊은이들의 영역이니까요. 법정 안에서 불편한 기운이 감돕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김정희를 바라봅니다. 피고인 측,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정희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서류를 떨어뜨립니다.
법원 직원이 다가가 도와주려 하지만 그녀는 고맙다는 손짓을 하며 스스로 주워들고 안경을 고쳤습니다. 먼저 원고 측이 제출한 계약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녀의 손이 여전히 떨리지만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합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말합니다. 판사님, 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비웃듯 웃습니다. 할머니, 혼란스러우신가 봅니다. 이건 법정이에요. 노인정이 아니라고요. 그 계약서는 30년 전에 서명하신 겁니다. 김정희가 갑자기 일어서자 가방에서 여러 서류가 바닥에 흩어집니다. 방 청석에서 동정의 한숨이 들립니다. 그러나 김정희는 흩어진 서류를 무시한 채 등을 곧게 펴고 원고 측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판사님, 제가 방금 인용하려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3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순간 법정이 얼어붙습니다. 검사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판사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의 재개발 퇴거 조항은 2005년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무효 판결을 받은 조항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그 판결문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김정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고 권위가 넘치는 목소리로 바뀝니다. 그녀의 자세도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고 법정을 장악하는 듯한 위엄이 느껴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원고 측 변호사님이 아직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을 때 제가 출제한 시험 문제에서 바로 이 판례를 묻는 질문에 오답을 제출하셨다는 겁니다. 박준혁 변호사님, 제 기억이 맞습니까? 원고 측 변호사의 얼굴이 붉게 변합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합니다. 그건 어떻게? 방 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집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려 조용히 시킵니다. 계속하십시오. 김 씨. 또한 원고 측이 말하는 적절한 보상금은 현 시세의 10%에 불과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0조에 명시된 최소 보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김정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여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대명부동산은 지난 5년간 유사한 사례에서 최소 시세의 4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에게만 10%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적 처우이며 그녀는 잠시 멈추고 법정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어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가진 특정 정보 때문이라면 이는 명백한 협박과 강요에 해당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건 회사 내부 정책에 따른 결정입니다.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희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민법 제2조와 제103조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권리 남용이자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녀는 법정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궁금한 건 왜 대명부동산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박진우 판사님과 비밀리에 만났는지입니다. 판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김정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노인이 아닌 날카로운 법률 전문가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화면이 바뀌며 김정희의 과거 인터뷰 영상이 나옵니다. 김정혜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전설입니다. 1980년대 인권 변호사로 시작해 대법관까지 지낸 그녀는 특히 주거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그녀가 비밀리에 운영했던 정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녀는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에 퍼져 있는 제자들과 함께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불의를 감시했습니다. 김정희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강렬한 눈빛으로 법정에서 변론하는 모습, 법안을 검토하는 모습, 대법원 앞에서 찍은 사진 등이 차례로 보입니다. 그녀가 작성한 판결문은 지금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재로 사용될 정도로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서
그녀의 판결은 항상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한 노년의 법학 교수가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김 판사님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의 문구가 아닌 정신을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법은 정의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녀에겐 비밀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녀는 법의 그림자라는 별명으로 불의와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다시 현재의 법정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판사님, 저는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김정희는 서류 가방에서 검은색 USB를 꺼냅니다. 법정이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이 USB에는 대명부동산의 재개발 계획의 진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노후 건물 안전 문제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재개발 후 분양가를 현재의 3배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에 있습니다. USB의 내용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희는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이 자료는 이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 의해 검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처는 대명부동산의 내부 고발자입니다. 판사가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김정희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그건 저입니다. 법정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판사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6개월 전 저는 대명부동산의 청소 용역 직원으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매일 밤 사무실을 청소하면서 회사의 불법적인 계획을 하나씩 발견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고함을 지릅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무단 침입이자 기업 비밀 도용입니다. 김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정당하게 고용된 직원이었고 공개된 장소에서 목격한 불법 행위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대법원 2010년 판례에 따르면 공익을 위해 제보된 내부 문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제가 직접 관여했던 판례이기도 하지요. 그녀는 USB를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이 안에는 대명부동산의 내부 문서로 현 입주민들을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고가 아파트를 지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계획에 법원 내부 인사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법정 안의 충격과 분노의 웅성거림이 퍼집니다.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려 조용히 시킵니다. 이 USB는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제가 청소부로 일하던 중 우연히 대표이사가 USB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 급하게 자리를 떠나서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돌려주려 했지만 내용을 확인해 보니 불법적인 계획들이 있어 증거로 보존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 문서는 불법적으로 획득된 것이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정희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판사님, 대법원 2010년 판례에 따르면 공익을 위해 제보된 내부 문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제가 직접 관여했던 판례이기도 하지요. 판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증거로 인정합니다. 계속하세요. 김정희는 더욱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재개발 계획은 단순한 상업적 이익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노인들에게는 30년 이상 살아온 동네를 떠난다는 것이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잃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립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명부동산은 주민들을 내쫓기 위해 심리적 압박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갑자기 단수와 정전이 잦아졌고 심지어 제 이웃인 80세 김영순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분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개인 물건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김정희의 눈에 분노의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감정을 추스릅니다. 판사님,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대명부동산은
법의 문구를 악용해 노인들을 거리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인지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다시 화면이 전환되어 김정희의 또 다른 과거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가 대법관 시절 판결을 내리는 모습,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는 모습, 여러 인권단체와 함께 활동하는 모습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계속됩니다. 김정희 대법관은 은퇴 후에도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며 무료로 사회적 약자들의 법률 문제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활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밀스러운 음악과 함께 김정희가 변장하는 모습의 재현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가 가발을 쓰고 안경을 바꾸고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달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정의의 방패라는 비밀 조직을 이끌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정의에 맞서 싸웠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심지어 법원도 모르는 사이 그녀는 여러 변장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부패를 폭로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김 판사님께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이면을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법조문만 읽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때로는 규칙을 깨야 한다고도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남성 변호사도 회상합니다. 김 판사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정의는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요. 그 말씀이 저의 법조인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는 완벽한 냉정함을 보였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불타는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의 법정으로 돌아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필사적으로 반박을 시도합니다. 피고인의 감정적인 호소는 이해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재개발은 도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USB의 내용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희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도시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노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 인간다운 생활의 주거권이 포함된다고 인정해왔습니다. 그녀는 원고 측 변호사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집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USB의 내용이 조작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어젯밤 대명 부동산의 임원 3명이 저를 찾아와 USB를 돌려달라며 5억 원을 제안했을까요? 법정이 다시 술렁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대화가 전부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정희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립니다. 김 여사님, 우리가 5억을 드릴 테니 그 USB만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아시겠죠? 이 재판은 우리가 이미 다 준비해놨습니다. 판사도 우리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법정이 완전한 침묵에 빠집니다. 판사의 얼굴이 굳어지고 원고 측 변호사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김정희는 천천히 일어나서 법정을 둘러봅니다. 판사님, 저는 오늘 단순히 한 노인의 퇴거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법이 권력과 자본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저처럼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김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구부정했던 자세는 사라지고 위험 있는 법조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40년간 법조계에서 일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판사,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항상 법의 정신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법정에서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제 마지막 변론이 될 것입니다. 김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법정을 둘러봅니다. 제가 이렇게 변장하고 직접 이 재판에 나선 이유는
대명 부동산의 부패한 관행을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인들을 속이고 협박해 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판사를 직시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박진우 판사님, 제가 30년 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윤리학 수업에서 낙제점을 준 학생이 당신이었군요. 당신은 다른 학생의 논문을 표절했었죠. 아직도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했나 봅니다. 법정이 충격에 빠집니다. 판사의 얼굴이 붉게 변하고 방청석에서는 놀란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불공정했습니다. 판사님은 대명 부동산과 이미 판결을 조작하기로 합의했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법정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런 방법을 택한 이유입니다. 김정희는 가방에서 마지막 증거물을 꺼냅니다. 판사와 대명 부동산 대표이사가 만나는 사진, 은행 계좌 내역, 그리고 비밀 대화를 녹음한 파일입니다. 이 증거들은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특별수사팀이 대명부동산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을 겁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몇 명의 형사들이 들어옵니다. 박진우 판사님, 당신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됩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하지만 형사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도 체포됩니다. 재판은 중단되고 김정희는 지친 표정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몇 주 후 새로운 판사가 배정된 재판에서 김정희는 승소합니다. 대명부동산은 모든 세입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퇴거 압박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하게 됩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법의 여신이 돌아왔다. 변장한 대법관, 부패 판사를 감옥에 보내다. 75세 할머니가 대기업을 무릎 꿇리다.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합니다. 김정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차를 마시며 뉴스를 봅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30명이 넘는 이웃 노인들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 정희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거리에 나앉을 뻔했어요. 80세 김영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우리가 작은 감사 파티를 준비했어요. 함께 해주세요. 김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이웃들과 함께 작은 경로당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케이크와 떡, 과일이 가득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티 중간, 김정희의 옛 제자인 젊은 여성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스승님 정말 대단하세요. 스승님 덕분에 저희 같은 후배들이 더 공정한 법조계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정의는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계속될 거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해. 중요한 건 지혜와 용기,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울 의지야. 그것만 있다면 누구든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김정희의 이야기는 세즈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젊은 법조인들에게는 귀감이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법조계의 전설을 넘어 정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75세의 나이에도 김정희는 아직 은퇴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다시 거울 앞에 섭니다. 하얀 가발을 쓰고 안경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법의 그림자, 출동할 시간이야. 김정희의 또 다른 변장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이제 연약한 노인이 아닌 정의의 수호자로서 어딘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무기가 될 수 있어. 세상이 당신을 과소평가하게 두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 될 테니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김정희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실제 인물과 사건은 다를 수 있으나 정의를 위한 싸움은 언제나 계속됩니다. 당신의 나이, 당신의 경험, 당신의 지혜.
그것은 모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노년의 여성이 젊은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무언가를 가르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정의로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한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의 무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